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컬러의 기본 모드인 RGB, 그리고 CMYK, 그리고 RIB, 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듀오톤이라고 하는 톤을 만드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RGB하고 CMYK가 큰 두 가지의 차이가 될 텐데요. 음, 이쪽이 기본적으로 이제 RGB 모드가 될 거고요. 이쪽이 CMYK 모드가 합니다. 즉 사이안, 마젠타, 블루의 개념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RGB 쪽은 우리가 더하면 더할수록 일종의 이제 밝아지는 가산오랍의 개념이 되고, 어, CMYK는 이제 감산오랍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의 동일한 이미지를 프린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탁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조는 지금 어떤 CMYK 모양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RGB 모드에서 만든 컬러를 CMYK 컬러 모드로 전향했을 때 이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RGB하고 CMYK는 이런 구조, 서로 약간의 이제 색상의 구분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밝아지는 가산, 그리고 이렇게 감산,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색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스펙트럼, 세 개의 가시적 스펙트럼이 있다면 거기에서 CMYK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RGB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sRGB는 조금 스탠다드 RGB라고는 좀 하는 좀 적은 의미고요. 어도비 RGB는 우리가 이제 인쇄에서 사용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RGB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CMYK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쪽 블루 쪽에서 약간 보라 쪽이 좀 약하죠. 부족하죠. 그죠? 그리고 이쪽 형광에 해당하는 이런 그린의 형광 쪽 개념으로 갈 때도 좀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동일한 이미지를 이렇게 프린팅을 하게 되면, 실제로 CMYK로 전환하게 되면 색상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탁해지죠. 네. 그래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RGB 모드에서 CMYK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색상이 이렇게 탁해집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인쇄를 위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CMYK로 전환한 다음에, 그리고 인쇄를 해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인쇄는 CMYK 모드, 즉 사이언, 마젠타, 이 K에 의한 요 모드, 컬러 모드를 의해서 인쇄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즉 RGB로 만든 이미지를 보내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인쇄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네, 요 이미지가 어디가 있죠? 이미지 모드에 가보면은 여기 있죠. 이미지 RGB 컬러.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미지의 타이틀에 항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RGB면서도 비트 수는 8비트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 모드에 가보시면 현재 RGB고 8비트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16비트나 32비트 채널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폭의 뭐랄까요, 색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톤의 범위를 말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요런 16비트나 32비트 쪽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IMAX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큰 영화에 만들 때 그럴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그래픽 작업이나 모든 일반적인 작업들은 대부분 다 8비트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GB 컬러로 현재 돼 있어요. 그죠? 네, 이것을 한번 바꿔보죠.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자, 디플리케이트 명령을 통해서 하나를 이미지를 복제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일부러 이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는 푸른색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푸른색에서도 약간 좀 뭐랄까요, 선명하거나 형광 쪽에 가까운 색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자 이미지 모드 CMYK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뜨죠, 그죠? 이럴 때 되면 컬러 프로파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컨버트된 프로파일을 제공할 것이다, 편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실될 것을 약간 경고하는 거죠. 일단 OK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이시죠? 네, 블루의 색상이, 블루의 컬러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탁색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채널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채널. 그래서 CMYK는 이렇게 사이언, 마젠타, 그 다음에 옐로우, 블랙 이렇게 네 개의 판으로 이 판이 네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지는 완전한 이미지가 보여진다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판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세 개의 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RGB를 가면 RGB는 당연히 이렇게 어, 블루, 그 다음에 그린, 그죠? 그 다음에 레드 이렇게 세 장의 판이 합쳐져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도가 다 달라요, 그죠? 이렇게 꺼보면 네, 세 개의 판의 농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지금 현재 그린이 제일 밝고 블루가 가장 어두운 판이 되겠네요, 그죠? 사이언 쪽에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서는 레드 쪽이 얼굴 범위가 굉장히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진에서 이 사진 이미지에서 레드가 많이 들어간 영역일수록 진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레드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블루의 영역이 이만큼, 즉 블루가 진할수록 많은 거니까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옐로우 쪽으로 가보면 역시 옐로우는 이런 데는 옐로우 기운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흰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은 흰색으로 표현되고 이런 데는 당연히 옐로우가 같이 더해지면서 무슨 색깔을 이런 색상을 만들어 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표현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톤 쪽, 그죠? 어두운 톤 쪽에만 이렇게 블랙이 이렇게 어느 영역에 있는가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래서 분명히 프린트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당연히 RGB 컬러에서 CMYK 컬러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죠? 전환한 다음에 인쇄할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뭐 인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전문 또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네. 혹시라도 난 그런 걸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인쇄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미지를 보낼 때 내가 포토샵에서 CMYK로 먼저 변환을 해서 현재 이게 인쇄됐을 때의 색상이 어떻게 변환될 것인지 네, 그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본 다음에 야, 그래도 내가 봤더니 뭔가 블루 계열이 뭔가 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채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블루 쪽 계열을 좀 더 채도를 세츄레이션을 좀 높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정을 해주라는 거죠. 이런 데서 사이언 쪽이겠네요. 사이언 쪽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짝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네, 안 올려줘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주면 이런 데가 이제 채도가 살짝 올라가겠죠. 이 정도의 표현은 안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좀 더 CMYK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디자인적인 톤을 맞춰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RGB하고 CMYK까지의 개념도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램 모드의 개념과 유용성이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램 모드는 이렇게 CMYK하고 RGB하고 좀 다르게 라이트니스하고 그 다음에 A와 B라고 하는 채널로 이미지를 이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밝은 것, 그죠? 밝고 어두운 것을 결정하는 밝은 것과 그 다음에 색상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린과 레드가 있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와 옐로우가 있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블루와 옐로우가 있는 파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판을 통해서 색상만 떼어낸 겁니다. 즉 밝기와 색상을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즉 어떻게 돼요? 이렇게 CMYK나 RGB는 어때요? 밝기와 색상이 어때요? 다 같이 붙어 있죠. 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랩 컬러는 어때요? 달라요. 그죠? 네,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 이것도 디플리케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디플리케이트에서 하나를 복사를 해내고요. 자, 얘는 이미지 모드에 가서 자, 랩 컬러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랩 컬러로 전환하게 되면 RGB에서 랩 컬러로 전환하게 되면 색상의 유실이 없어요. 네, 거의 동일하게 넘어옵니다. 네, 그죠? 사이언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랩 컬러에서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하나 더 복제해 볼까요? 자, 랩 모드에서
랩 모드에서 그러면 사이언으로 CMYK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CMYK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한 단계를 더 거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어차피 어때요?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RGB 모드에서 랩 모드로 가서 또 CMYK로 가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랩 모드를 왜 만들어 놨냐는 얘기예요. 아까의 얘기처럼 보면은 랩 모드는 라이트니스 이렇게 흑백에 좀 더 그죠? 뚜렷한 흑백이죠. 자, CMYK를 한번 볼까요? CMYK를 보면은 이게 CMYK인데 CMYK 흑백하고 좀 달라요. 그죠? 보이시죠? 네. 자, 이게 랩 모드에서 갖고 있는 라이트니스고 이것은 CMYK가 갖고 있는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랩 모드만 밝기만 독립적으로 조정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네. 여기 이 모드만 선택해서 독립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이 차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 모드하고 RGB 컬러의 모드가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지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반드시 이렇게 채널을 선택하셨을 때는 반드시 위 채널을 한번 클릭해서 전체가 보이도록 하십시오. 그게 아닐 때 막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본인도 모르게. 그죠? 예, 이렇게. 근데 내가 선택이 또 여기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분명히 마젠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전체 선택하실 것. 아시겠죠? 자, 얘도 전체 선택할 것. 위에 상단 부분을 네. 물론 여기 선택할 때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선택할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CMYK는 남겨놓고 자, 랩 모드하고 그 다음에 RGB 이 차이 어떨 때 쓸까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RGB 쪽을 변형을 시킬 건데 컨트롤 M을 누르면 컨트롤 N을 누르면 커브가 나오겠죠, 그죠? 이미지 모드의 이미지 어저스먼트의 커브 요거 해당하죠, 그죠? 자, 커브를 열었습니다. 커브를 열어가지고 자, 이렇게 좀 더 어둡게 그 다음에 좀 더 밝게 됐죠? 이렇게 S자 커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S라인. 그래서 강도가 이렇게 더 대비가 강해졌죠. 근데 대비가 강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여기 붉은색과 블루가 막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색깔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근데 요거는 그냥 유지하고 요 본래의 색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비만 강해지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대비만 강해지고 싶은데 이거 왜 이러지? 참 이렇게 되기 싫은데.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또 2차적으로 뭐 채도를 뺀다든가 다른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맞춰야 되는 작업이 만들어지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요 커브의 곡선을 저장을 하나 해놔 볼게요. 똑같은 값을 줄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Save Preset이라는 명령이 있죠. 예, 클릭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SBasic BASIC 1 이렇게 이름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CV라고 확장자가 붙죠, 그죠? 그리고 위치도 커브라는 폴더. 이게 포토샵에 커브라는 란에 있는 커브예요. 네,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SBasic 1이라는 것이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프리셋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일반적인 디폴트가 있고 디폴트가 처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SBasic을 클릭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동일한 값이 적용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OK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시겠죠? 자, 컨트롤 Z를 눌러보면은 컨트롤 Z, 컨트롤 Z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쪽에 넘어와서 이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이트니스만 선택합니다. 라이트니스만. 채널에서 라이트니스만 선택을 한 다음에 동일하게 네, 컨트롤 M 눌러갖고 커브를 불러온 다음에 동일한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 베이직. 네, 그러면 자 얘랑 동일한 그 뭐예요? 대비 컨트라스트. 네, 컨트라스트 대비가 일단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값을 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랩을 켜볼게요. 자, 랩을 키고 이 랩 전체를 이제 아까 여기만 적용을 한 거니까 키고 랩 모드를 켜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어떤가요? 색상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이쪽 얘가 갖고 있는 것과 이쪽이 갖고 있는 느낌이 다르죠 지금. 그죠?
네. 왠지 이쪽이 훨씬 더 맑고 원래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가져가고 있고, 이쪽은 지금 뭔가 톤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색상까지도 같이 지금 더 많이 침범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 그러니까 즉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것을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쪽은 전반적으로 다 붉으스름해졌고, 여기는 원래의 색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톤을 더 잘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램 모드를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미지 모드에 가서 다시 RGB 컬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죠? 네, 이렇게 RGB 컬러로 돌려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웹 디자인에 쓰거나 그래픽 디자인에 쓰게 되겠죠, 그죠? 이거 그냥 램 모드에다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램 모드의 진정한 활용이 될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본의 이미지인데 이걸 콘트라스트 조정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냐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죠? 네. 아니다. 나는 이런 이미지를 누가 만들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싫어야죠. 그죠? 이쪽 이미지를 만들어야죠.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램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아까 조금 뭔가 오차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지금 커브가 적용되기 전이죠. 컨트롤 Z를 제가 눌러가지고, 잠깐요. 베이직. 네, 이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디플리케이트 다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원본을 놔야 되니까 이게 원본이고, 네, 빨리 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그대로 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램 모드만 하는 거니까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커브, 여기에서 동일한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동일한 값을 그대로 준다. 됐죠? 네.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이제 수정분, 두 개가 수정분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 알겠죠? 자, 한층 더 컨트라스트는 좋아졌지만 이쪽은 훨씬 더 어때요? 업그레이드 됐고 색상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붉은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문제들. 그래서 램 모드를 쓰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듀오톤 할 것인가, 쓸 것인가를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쨌든 RGB 컬러에서 랩 컬러, 그 다음에 CMYK 컬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의미 없다. 그죠? 이건 의미 없다. 아까 하긴 했죠. RGB에서 랩을 거치는 방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냥 바로 CMYK 컬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금 다룬 이거 RGB에서 랩 컬러로 가서 제대로 된 콘트라스트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RGB 컬러로 오는 방법, 이 방법을 권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부분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요 랩이 들어가는 건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똥 하고 빼놓고, 자, 요 두 가지를 했다라는 걸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듀오톤 과정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듀오톤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적용할 건데, 이건 몇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한 가지가 좀 빠져 있는데, 스프리트 는 EL이죠. 네, 채널. EL이네요. 스펠링. 자, 채널, 스피리트 채널. 네, 맞아요. 스피릿 채널. 스프릿 채널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채널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채널을 분리하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듀오톤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한번 해서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해보는 이런 쪽의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어쨌든 자, 넘어가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넘어가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디플리케이트를 하나 만들고요.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통째로 쓰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널을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채널만
이렇게 단 채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단도 인쇄에서는 뭐 단도 인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채널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요걸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을 지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죠? 좀 전에 제가 지금 레드, 그린, 알, 블루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지우자마자 어떤 상황이 발생되죠? 이게 갑자기 사이언 마젠타로 변환되죠. 그죠? 그래서 사이언 판, 그 다음에 마젠타 판, 이 둘 중에 어떤 판을 쓸 거냐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판이 좋은데, 그럼 이제 이 판을 지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요거는 하나의 이게 그냥 단일화되어 있는 흑백, 현재는 이게 블루 채널이 사이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다크예요. 다크, 그레이, 흑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모드에 가보면 현재 뭐라고 나오냐면 멀티 채널이라고 나와요. 멀티 채널, 그죠? 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 단도 인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색이나 금색 같은 특수 색깔 있죠? 네, 특수 형광색. 네, 나는 형광색으로 프린트를 하고 싶어 이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 채널을 본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에서 걸면 여기에 스폿 컬러라는 항목이 이렇게 걸려 들어오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스폿 컬러, 그죠? 이 스폿 컬러가 이렇게 체크돼서 이것을 포토샵 포토샵 파일로, 요즘에는 포토샵 파일로 되니까요. 포토샵 파일로 하셔도 되고 일단 저장을 하고 나중에 포토샵 EPS 파일로 다시 또 저장을 합니다. 재저장을 하시면 이것이 이제 인쇄소로 보내실 때 스폿 컬러를 나는 골드 색깔로 하겠다. 네. 아니 형광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해주면 요 지금 청색이 들어간 영역에 그런 형광색으로 하나의 잉크로만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간단한 이게 금방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채널을 지워서 특정 채널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뭐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을 나는 이 두 개의 채널을 같이 동시에 다 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이미지 모드에 가서 나중에 이걸 그레이스케일로 바꿔버리면 대신 색상은 쓰질 못합니다. 이 두 개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지 모드에 가서 그레이스케일 하면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전환이 되죠. 일단은. 그죠? 여기 밑에 이제 멀티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미지 모드에 가서 자, RGB 컬러를 바꾸면 자, 이렇게 원래 하나의 개념으로만 만들어지면서 여기 마젠타 판이 하나 따로 또 있죠. 그죠? 네, 이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중에 뭐 별도로 따로따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반드시 멀티플 채널에서는 사용하려면 자, 이것을 반드시 그레이스케일로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RGB 컬러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 따로. 현재는 이미 그레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자, 어쨌든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 세이브. 자, 여기서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즉 디플리케이트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 모드가 현재 RGB인데 뭐 CMYK 컬러로 하셔도 되고 RGB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RGB 컬러로 한다는 전체 조건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채널에서 보시면은 스피릿 채널이라는 명령이 있죠. SPLIT 이렇게 스피릿 채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누르시면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채널이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나눠져 있죠, 그죠? 보시면은 어때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채널이 어때요? 다 그레이로 되어 있죠. 그레이. 앞에 과정을 생략해 주는 거죠. 그레이. 자, 얘도 그레이.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다른, 이 앞에 보면 레드라고 여기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린, 그 다음에 얘는 블루. 이렇게 세 개의 그레이 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농도가 다 다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미지 보드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그레이 컬러 모드가 돼야지만 듀오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듀오톤. 아시겠죠? 그레이 컬러를 할 수 있어야만 뭐 한다? 듀오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듀오톤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듀오톤에 가가지고 자, 여기서 모노 컬러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노 컬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주시고요.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적용하신 다음에 여기 잉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로 조정을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있는 것들은 다 0으로 이렇게 0으로 지정을 하시면, 네, 0 값을 넣으면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면 오케이 100%고 요것만 여기만 100%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잉크를 어느 영역에 더 많이 넣을 것인지, 어느 영역은 적게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즉, 나는 이쪽 어두운 영역 쪽에 잉크를 많이 넣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두운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커브 곡선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이게 하나의 이제 모노톤 판이 된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나머지도 줘보겠습니다. 이미지 컬러, 듀오톤. 색상만 바꾼다 그랬죠? 블루. 이거는 블루죠? 그 블루. 네. 이렇게 해서 블루를 하나 만들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지 모드, 컬러, 그린. 듀오톤. 다시 가서 클릭해서 그린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린. 됐나요? 그린. 오케이.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럼 3개의 판이 됐죠. 이 3개의 판들은 다 현재 모노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 모드에 가서 다시 RGB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왜 이걸 바꾸냐면, 바꾸지 않는다면 이미지를 통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시면은 어저스트먼트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명령들이 제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RGB 컬러로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명령도 다 살아나죠. 적용할 수 있는 모드로.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서 이제 얘네들은 이동할 수 있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거는 끄겠습니다. Don't save, Don't save.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각각 레이어를 보면, 이제 레이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 3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로 잘라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세로보다는 가로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자르고, 네, 좀 더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로 요 위에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J, 네, J 하면 복제가 됐겠죠? 네, 그 다음에 초록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겹치는 영역 선택을 해서 컨트롤 J 다시 이거는 끄겠습니다. 이렇게 끄면 이만큼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백그라운드 이것도 꺼야 되죠? 요것만 끄면 이렇게 정확하게 3개가 됐네요. 자, 보이시나요? 네. 아주 단순하죠, 그죠? 네, 이런 식의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론 하나의 이미지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하나의 이미지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각각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 다 톤이나 농도가 달라요. 사실은 아시겠죠? 네, 요게 이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는 이렇게 밝기가 좋고 어떤 이미지는 또 이렇게 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이 이미지보다는 이 이미지가 더 좋겠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이미지 쓰지 말고 이 이미지를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잡아서 네가 되는 게 좋겠어. 네가 이렇게 와. 그러면 네, 이렇게 2개 이미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이미지만 이 초록을 키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3개의 이미지가 색상도 다르지만 톤도 다 다르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듀오톤을 조금 더 응용해서 현재는 물론 모노톤으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디자인적인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 색깔도 뭐 약간 뭐 제가 일부러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RGB 정도로 했지만 프랑스 컬러 같은 색상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갖고 뭐 프랑스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의미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의미까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노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이미지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이미지 컬러에 가서 일단 그레이스케일로 전환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도 색상을 잃어버리면서 그레이스케일로 그냥 하나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미지 모드에 가서 역시 듀오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의 톤이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를 두 개를 쓰고 싶으니까 듀오톤. 네, 세 개를 쓰고 싶을 땐 쿼드 트리톤, 네 개의 잉크를 쓰고 싶을 땐 쿼드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차적으로, 자, 듀오톤만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뭐 밝은 컬러에서 어두운 컬러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는 노란색을 하나 해볼게요. 밝은 노란색을 하나 놓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두울 거란 얘기예요. 어두운 색이니까 청색 계열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흰색 계열은 이렇게 옐로우 계열 넣을게요. 옐로우 계열. 됐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컬러를 여기를 좀 적용해야 돼요. 어디를 더 많이 넣을 건가? 더 많이 살아나게 할 건가? 그러면 자, 여기는 많이 살아나게 할 거고요. 여기는 자, 반대로 해볼까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밝은 쪽에 노란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어두운 쪽에서는 노란색이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점점 내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죠? 네. 강도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점점점 어두운 쪽에는 블루 계열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얘도 거꾸로, 자, 어두운 데는 청색이 네가 만들어내는데 밝은 쪽은 좀 더 이렇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음, 음. 가급적이면 네가 이쪽에는 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면 이런 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색상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네, 이 부분이 일종의 이제 이름을 잠깐 여기 달라는데 그냥 아무 이름이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해주면 이게 이제 하나의 듀오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로 바꿔야 돼요? RGB 컬러. 네, RGB 컬러로 바꿔서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바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처럼 채널을 의도적으로 잘라내 가지고 네, 완톤식으로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